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3분기 호실적 이후에 합병 이후에도 장기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이런 겹경사에도 유독 이제 기관들의 셀트리온 목표 주가는 상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PPA 상각이 이유라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장에 이제 셀트리온 흐름들 주가 보면 아침에 이제 개법이 나름 되었다가 지금 음봉으로 진행되면서 장중에 17만 원이 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수급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난주까지 치면 거의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외국계에서도 일단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이 살짝 꼬이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도 보면 UBS 정권, 모건스탠리 이쪽에서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오늘도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은 13만 2283주. 근데 지금 11시 정도인데요. 아침에 지금 이제 체결이 한 3만 주 정도. 그래서 17만 원 밑단에 내려가면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방어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고,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지금 한 3%, 헬스케어가 2%,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에 어떤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살짝 지금 조정 흐름이 오전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구간 자체가 지금 5일선도 살짝 이제 이탈되면서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밑꼬리가 나오면서 오후에 다시 올려주느냐 여부가 일단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18만원대를 가야 20만원 넘어가는 흐름인데 이 17만원대 어떤 지지 흐름들이 물론 이제 16만 5천원 이 가격을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서 어떤 지지력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만 굳이 뭐 확인하려고 내려갈 필요가 없는 위치인데 오늘 지금 원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일단 17만원 구간에서 공방이 이제 벌어지는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도 들어올 거고 오늘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핫한 기사가 이제 합병 호실적 계속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어떤 이제 모멘텀이 계속 발생되는데 유독 이제 셀트리온 목표 주가는 안 올라가죠. 어제 신한 쪽에는 오히려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데 목표 주가는 24만에서 23만 낮추고 키움의 이제 허혜민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좋다고 이제 그 코멘트는 좋은데 19만 원에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이제 뭐 이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게 PPA죠. 기업 인수 가격 배분 상각 관련되는 부분이 합병 이후에 이제 주가에서 뭐 강건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기관들 하우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 PPA는 영어로 보면 이제 Purchase Price Allocation입니다. 기업 인수 가격 배분이라고 용어는 이제 이게 회계 용어니까요. 뭐 상각 뭐 이런 것들도 다 회계 용어니까 일반 이제 투자자들 상견계열이 아니면 좀 굉장히 좀 용어가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면 상각의 어떤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요 내용의 어떤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이미 이제 합병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그 다음에 공매도 이제 중지 조치가 이제 11월 6일 이후 나오고 난 다음에 코스피 지수 어떤 상승보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저점 대비해서 13만원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한 30% 29.49%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사는 것들이 이제 쇼커버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은데 셀트리온 쪽이 1,400억대, 헬스케어 쪽에서도 1,031억 정도의 어떤 순매수 흐름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죠. 그래서 올라왔던 원인으로 보면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 어떤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 이후에 합병의 이후에 내년도의 어떤 진펜트라의 어떤 실적 견인 이런 것들이 이제
엮이면서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을 최근에 좀 이어왔죠. 그래서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셀트리온이 하는 이제 개발 생산,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하는 이제 판매가 일원화되니까 이제 뭐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이제 내부 거래라든지 재고 논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계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주가의 어떤 리레이팅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어떤 원가율도 셀트리온에 준하는 흐름으로 뭐 내려가서 이 재원으로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M&A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도 1개월 전에 뭐 9천억대에서 이제 9,400억대까지 좀 개선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보면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목표 주가를 여전히 못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린 어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공격적으로 이제 한양증권의 오병용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3분기부터 새로운 어떤 성장의 시작일 수 있다 했는데 목표 주가는 상향하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애널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PPA다. PPA 삼각 관련되는 부분이다. PPA 삼각이라는 게 그 회사가 타법인을 인수할 때 이 영업권 브랜드 가치 등에서 윗돈을 얹어주고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삼각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데 요걸 그냥 쉽게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해 보면 어떤 가게를 우리가 그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은 한 1억 정도인데 주인은 한 2억 정도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이 생각하는 2억하고 내가 볼 때 이제 생각하는 1억하고 갭이 있잖아요. 그 1억 자체를 우리 보통 이제 뭐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권리금. 요걸 이제 회계적인 용어로 보면 이 웃돈을 영업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IFRS 이전에는 그냥 영업권으로 그냥 넣어서 그냥 계산을 했는데 IFRS 이후에는 단순히 이제 윗돈을 줬던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니까요. 이 합병 이제 가액에다가 합병 신주를 곱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이 어떤 줬던 부분일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헬스케어가 합병되면서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관련되는 부분들을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영업권으로 했던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이제 무형자산으로 전환할 때 이제 공정가치로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권이라든지 뭐 브랜드 가치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어떤 고객가의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이제 유통을 했기 때문에 고객가의 어떤 가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로얄티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영업권 뿐만 아니라 이제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자산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회계에서는 이제 삼각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일시에 뭐 할 수도 있고 나눠서도 할 수 있는데 비용을 이제 떨어내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냥 영업권으로 과거에 이제 뭉텅터리 했던 부분들이 이제 무형자산화 하면서 이제 삼각 처리를 할 때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병에 따라서 이제 PPA 삼각 규모 자체가 회사가 이제 이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못 올린다는 겁니다. 그걸 일시에 떨어낼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균등하게 할지, 이제 요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합병하고 이제 출시하게 되면 회사가 이제 회계적인 어떤 처리를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제 실적이 나오면 그 뒤에 뭔가 이제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가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삼각 규모를 산정해 가지고 공개해야 목표 주가 산정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뭐 목표 주가 상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 에피스 관련되는 지분 인수 사례. 요거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제넥신이 이제 툴젠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합병할 때도 있었고요. 모든 이제 뭐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PPA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뭐 삼성
때는 뭐 상각 규모가 뭐 3조가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상각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일정하게 나눠서 하면 분기당 뭐 한 400억, 500 정도.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년 이상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용을 떨어내는 어떤 기간이니까 부정적 영향이 내년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실적단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실적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매겨가지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니까 못 올리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 규모의 상각, 이거는 뭐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회사가 이제 처리하는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제품 재고 관련되는 부분, 이것도 이제 원가율이 셀트리온에서 받아서 하니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원가의 어떤 기준이 다른데, 이게 이제 합병 초기에는 원가율이 높은 어떤 재고 자산이 먼저 이제 소진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원가율이 높은 어떤 제품들이 나가니까 이 부분들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어떤 취지의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이제 뭔가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뭐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못 올린다. 이게 그림으로 제가 이제 PPA 평가를 뭐 좀 사례는 다른데 이제 딴 쪽으로 당겨 보면요, 밸류에이션을 이제 과거에는 그냥 뭐 영업권 형태로 했는데 이걸 이제 쪼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무형자산으로 이제 그 식별 가능한 자산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재무제표에다가 쭉 그 과거에는 그냥 장부상으로 계산했던 부분에서 영업권으로 막 그냥 퉁쳐서 계산했던 부분들을 상표권은 얼마, 뭐 고객과의 관계는 얼마, 뭐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니고 다른 쪽이니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 다 구별하면 본래 이제 잡혔던 영업권보다는 이제 떨어지겠죠. 영업권은 이제 이 무형자산만큼 바로 이제 상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상각에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제 금액이 큰가 그 다른가, 이게 이제 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이 부분들이 또 기사가 나오면서 아침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이제 음봉으로 좀 진행하는데요. 17만 원대 회복과 유지가 5장에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지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